안녕하세요. 예, 카페를 찾아주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요. 카페 와가지고 뭔가 좀 건질 게 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처럼 유사고시 기출 사례 문제하고요. 앞으로 또 그 좀 판레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씩 매주에 한두 개씩 이렇게 올려볼까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사고시는 아니고요. 제가 만든 그런 문제고 또 이제 이 다음 문제는 다음에 출제되는 문제는 타 국가 시험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. 그래서 이제 취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5월달, 6월달에 그렇게 매일 이렇게 한 5여 문제씩 타 국가고시 문제를 보고 있죠.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사례 문제들은 없었습니다. 근데 사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오전 때 좀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 사례 문제들을 좀 보면서 취지는 항상 같습니다.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는 것, 엉뚱한 것들 많이 배울 필요는 없다. 다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어려운 표현들 그런 것들 알아두고 그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판례들 그 복잡한 사례들 그걸 알아둠으로써 우리 실전 시험을 좀 더 쉽게 풀자 이제 그 취지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 문제입니다. 의리 대리권도 없이 갑소유의 이필지 부동산을 일괄해 가지고요. 그러니까 지금 대리권이 없이 수권행위가 없었죠. 그럴 때 을하고 병하고 지금 가가지고 갑의 대리인으로 칭하고 그래서 무권 대리도 대리이니까 이 경우에 계약서에는 갑 대리인 을하고 써가신다는 겁니다. 그럴 때 일괄해서 하나의 계약으로 선의의 병에게 매각을 하고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추이 나와 있고요. 추이는 세 방향으로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병은 상대방이고요. 병이 아닌 을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? 예,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죠. 세 방향으로 가능하니까.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. 또 어떻습니까?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는 대항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병이 아닌 을에게 추인 의사표시를 했다. 아들한테 했다는 겁니다. 그럴 때 병이 언제나 철회를 할 수 있겠는가? 이건 아니죠. 병이 이 아들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그 추인의 효력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. 추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확정유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철회는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는 아들에게 추인을 했는데 아들한테 추인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추인의 효력으로서 유효 확정됐다는 걸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미 추인의 총이 날아간 겁니다. 그때에는 알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때에는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갑이 병에게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필지에 대한 매매만 추인하겠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. 이게 원칙상 유효하겠는가? 이 부분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겁니까? 우리 판례에서 이제 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 일괄해서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전부에 대해서 이 계약 전부에 대해서 추인이 이루어져야 되죠. 전부에 대해서 추인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일부 추인,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한 추인, 내용 변경 추인. 이 경우의 효력은 어떻습니까?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거는 무효가 되겠죠. 그런데 원칙상 유효하다 했으니까 X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갑이 추인을 거절을 했다. 그러면 본인 갑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인 거절을 하면 더 이상 이거는 유동적이지 않죠. 불확정적이지 않고 확정 무효가 돼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확정 무효가 됐으니까 번복하고 다시 추인할 수 있다 하면은 X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리을번 번복이 안 된다. 확정 무효가 됐다. 그랬고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 행위다. 그랬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죠. 여기까지는 맞는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. 그럴 때 본인 갑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방치했다. 이의 제기 안 한 것 그 다음에 상당 기간 방치한 것 이러한 것들은 묵시적 추인이 아니죠. 그래서 묵시적 추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돈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. 그러므로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이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X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미음본을 보시면 병이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 A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추인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
A에게는 추인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다 하면은 X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누구라고 합니까?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죠. 승계인. 그래서 이 본인이 추인을 할 때는요. 추인을 할 때는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누구한테도 상관없습니까? 상대방에게 해도 상관이 없다. 그런데 이 상대방에는 누가 포함됩니까? 승계인이 포함된다. 승계인이 포함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승계인에 대해서 의사표시할 수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.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한 것들, 그런 것들을 사례 형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. 단 하나, 이게 니은번. 일부 추인이라는 거.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,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일부 추인을 했다. 내지는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을 했다.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. 그럴 때 그 일부 추인, 그게 무슨 말이냐? 이처럼 이렇게 두 개의 필지를 일괄해서 매매를 했을 때 그때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추인하고요. 나머지는 않겠다.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. 결국에 결론은 이게 되겠죠.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이 의리한 전부에 대해서 추인이 이루어져야 한다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X죠. 기역도 X, 니은도 X, 디귿도 X, 리을도 X, 미음도 X. 그래서 모두 틀림. 이렇게 옳은 지문은 없다.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